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편입니다. 그린 이코노미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 이코노미? 예. 그린 이코노미라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는데, 에그테크, 에코소비, 작은 소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그테크?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에그테크라고 해서 이제 달걀 기술은 아니고요. 네. 자, 에그테크란 농업을 뜻하는 영어인 에그리컬처와 기술인 테크놀로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뜻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넥밴드, 스마트 양계장, 스마트 사료 등등이 나옵니다. 이 스마트 농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쓰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스마트 넥밴드라면은 어떤 물건인가요? 이거는 호주에 있는 한 스마트업 회사가 스마트 넥밴드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소에게 채우면 소가 일정한 공간 안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울타리 안에서 키우면 울타리 비용이나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육질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스마트 넥밴드를 채워서 키우는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지도에다가 일정한 크기를 정해서 GPS로 소가 어느 공간 이상 멀어지면 소에게 크게 영향이 없는 음향이나 진동을 주어서 못 나가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에다가 카메라를 채운다는 말씀. 우리도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럼 어디 못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는 뭐 스마트를 해서 소 사육까지도 예.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 스마트 양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소에게는 스마트 밴드를 채우지만 닭에게 스마트 밴드를 채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워낙 마리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닭은 다른 방식으로 축사를 운영합니다. 인공지능과 레이저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너무 안 움직이면 인공지능이 그 닭을 감지를 해서 레이저를 바닥에 쏴서 닭의 주의를 끌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양계장 밖에 있는 야생조리들의 경우 조류독감을 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데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야외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아프게 해서 쫓아낸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운동도 시키고 사료도 아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대단한 게 한 가지가 소리를 감지해서 닭의 건강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소리를 통해서 이 닭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닭의 숨소리, 이걸 수포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포음을 듣고 건강한 닭과 아닌 닭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수포음의 비율이 탐지기에 나타나서 문제가 되면 빨간불로 표시가 되는데 바로 주인한테 연락이 간다고. 그래서 병에 걸린 닭을 빨리 제거함으로써 대량 폐사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사료라는 말 앞서 해두셨는데 스마트라는 단어와 사료의 만남이라는 어떤 의미일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선 스마트라 전부 다 전자기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사료는 일단 질소 비료가 되었던 천연 비료가 되었건 일단 작물이 자라는 것을 모든 땅에 일정하게 이제 붓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측정을 하다 보니 땅에 따라 적합한 비료가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멕시코의 한 회사는 땅의 성분을 측정해서 땅에 맞는 비료를 작물에 따라 처방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서 같은 땅에서 15% 이상의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땅의 망가짐도 방지를 해서 계속해서 작물을 키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린 이코노미의 한 카테고리로 에그테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에코 소비. 이거는 또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지금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비가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를 에코 소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포장하다, 테라사이클, 3D 프린팅 대체육, 운전하면서 갚는 전기차, 1인 탄소 중립 기업 등등이 나옵니다. 단어만 들어도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음식을 포장한다라는 내용부터 좀 볼까요?
자, 우선 비닐봉투가 뭐 1년에 뭐 1억 개를 쓴다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쓰는 방법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 세이브지라고 하는 생분해 음식물 코팅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비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에 뿌리면 음식 자체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썩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감자를 통해서 만든 음료 용기가 있습니다. 이 감자 용기는 기존의 거의 모든 음료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따라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짜 빨대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는 비건 빨대, 농업 폐기물로 만든 썩는 비닐 포장지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사용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다음은 테라사이클.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회사는 쓰레기는 없다라는 모토 아래 만들어진 재활용 전문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지렁이의 분변을 활용해서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름의 효과는 너무 좋았고 이 회사는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버려지지만 활용하면 돈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캡슐 커피 있잖아요. 이렇게 넣고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 이 껍데기를 모아서 볼펜이나 기타 물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박스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물품들을 다시 모아서 세척하고 활용하도록 만들었죠. 더 나아가서 루프 플랫폼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루프 플랫폼. 예.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액체류 있잖아요. 네. 이거 모든 물건들은 사실 케이스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버리죠. 네. 그렇다면 리필이 가능하다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회용이 가능한 유리나 금속재 케이스에 샴푸, 린스, 세제부터 케찹, 마요네즈, 주스 등등 모든 종류의 액체를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 쓴 케이스를 반납을 하면 유리공병원 1달러, 금속원 3달러까지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생활 쓰레기 없이 모든 액체 상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3D 프린팅 대체육이라는 내용인데, 프린팅 대체육? 예. 이것도 좀 생소하네요. 자,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고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탄소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 3D 프린팅으로 대체육을 만들게 된다면 얼마든지 고기를 대체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체육이라는 게 맛도 식감도 고기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스페인의 한 스타트업은 식물 단백질과 지방을 활용해서 실제 고기의 근육과 지방을 따라서 그대로 3D 프린팅을 해서 맛과 식감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실제 고기보다 비싸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고기 가격보다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운전하면서 감는 전기차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자, 운전을 하는데 왜 전기로 감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상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재생에너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수력이 됐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저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ESS는 너무 비용이 세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야간에 낭비되는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면 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전기버스나 오토바이에게 저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바시고라고 하는 케냐의 서비스는 전기버스를 구매하되 배터리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갚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와 충전기의 부담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시고는 배터리에 대한 모든 AS를 해줌으로써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1인 탄소 중립 기업이라는 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은 거의 다 대기업들입니다. 각종 규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70%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작은 기업들, 뭐 식당 이런 데서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규제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실천으로 옮긴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 식당이 생겨서 매년 탄소량이 나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고
식당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해서 전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기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했다고 하죠. 이런 식의 방식을 현재는 개개인의 노력이지만 시스템화하여 보급하려는 회사도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참, 탄소 중립 기업,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 음식량을 또 줄일 수도 있군요. 네. 자, 이제 그린 이코노미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 작은 소비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현명한 작은 소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쓸 돈이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즐기는 것은 확실하게 즐기고 싶은 것이죠. 이 장에선 재활용 착화탄하고 무인 헬스클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착화탄, 예. 무인 헬스클럽. 네. 먼저 재활용 착화탄. 네. 예. 오늘 뭐 계속 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도 그죠? 나오네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네. 공부를 계속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언어의 용어에 대해서. 네. 캠핑을 갔을 때 불을 일으키려면 이제 아주 작은 불씨도 불을 잘 붙는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걸 네. 착화탄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불 공장에서 이불을 털 때 어마어마하게 작은 손뭉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골라서 버리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몰아서 팔면 어떨까? 그래서 판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비두면 기계 사이에 그 솜이 껴가지고 공장이 멈춰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팔아보니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잘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색깔도 하얀색이라서 착화를 할 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쓰레기가 누군가의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니,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의 거대한 이불 공장에서 이불을 마지막에 털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주 작은 먼지들이 먼지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소뭉치가 되는 거예요. 집에도 보면은 머리카락하고 먼지가 동글동글 예. 어느 구석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원인고. 그렇죠. 나중에 청소기로 밀면 이만큼씩 나오죠. 한 움큼씩.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무인 헬스클럽은 뭔가요? 자,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에 헬스클럽을 가지 않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헬스클럽은 많은 사람이 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작은 헬스클럽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컨비니 짐이라고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1인 전용 무인 헬스클럽이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장소는 편의점처럼 따로 만들어진 곳이고 안에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과 옷과 사무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무인 헬스클럽 1인 예. 사용 가능한. 예. 네. 그럼 이 무인 헬스클럽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일본 헬스클럽처럼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정해진 시간을 예약을 해서 운동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측정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선 정도까지 지불하면 매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사용 후 따로 청소하고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죠. 사용 시간대에 누가 사용했는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저렴하고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3편 그린 이코노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이 좀 괜찮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소의 스마트 넥밴드와 레이저를 활용한 스마트 양계장이 좋았습니다. 그 레이저로 그 닭들을 조종하고 쫓아낸다는 게 굉장한 아이디어더라고요. 또 특히 재활용해서 루프 플랫폼은 우리가 진짜 필요 없는 껍데기를 사고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식품 대기업을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갖고 오시면 지구를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팔면은 내용도 깎아주고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재활용 착화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리는 물건 중에 진짜 쓰레기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무인 헬스클럽은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등장할 창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